연합제와 연방제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이 6.15선언 이후에는 연방제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검찰이 잡아넣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연방제를 인정한다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이, 국정원이 연방제 통일하겠다는 사람을 잡아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공산 통일을 하자는 사람, 공산 통일을 하자고 데모하고 마이크 들고 광화문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우리 검찰이 잡아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6.15 선언 때문에. 6.15 선언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한국에서는 이 친북 세력, 공산 세력, 간첩, 공작원 이런 자들한테 멋대로 공산화 선전을 하도록 하는 면허증을 주고 말았습니다. 면허증. 이게 반역 면허증입니다. 반역 면허증. 그러니까 6.15 선언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족통일협의회의 입장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민족통일협의회의 설립 과정이라든지 지향하는 정신과 보면은 절대로 6.15 선언과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민족통일 강령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하고 6.15 선언 이양하고는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6.15 선언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해가지고 즉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효화시켰어야 해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게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족통일협의회 분들만은 반드시 6.15 선언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것을 지키는, 이것을 따라가는 통일정책을 펴면은 북한의 적화 통일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은 반드시 그걸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부는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헌법입니다. 헌법.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헌법을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남북 간에 또 좀 있으면은 아마 금강산 요새 회담을 하고 있어요. 적시자 회담을 통해서 추석 전에 이산가족 상봉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서 또 야단 칠 겁니다. 텔레비전을 비춰주고 부둥켜 안고 얼싸 안고 울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줄 거예요. 그 쇼에 속지 마십시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쇼입니다. 쇼.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반인도적인 겁니다. 이런 이산가족 상봉은 절대로 안 해야 돼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이산가족 만났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산다는 것을 전제하고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1600인이 만났어요. 1600명이 북한의 가족하고 이산가족하고 만났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한 3일 동안 만나고 헤어졌어요. 지금 단 한 가족이라도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한 가족이라도 북한에서 살든 남한에서 살든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년 이상 헤어졌던 사람이 만나가지고 3일 동안 울고불고 하고 다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2산 아닙니까? 제2산. 다시 헤어지기 위해서 만난다. 편지도 안 됩니다. 편지도. 이런 몰상식하고 피눈물도 모르는 이런 상봉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산가족 단체에서 3년 전에 이 사람들이 시위를 했어요. 광화문에서 시위를 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산가족 상봉을 반대한다 했습니다. 반대한다.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봉을 왜 하느냐? 이거야말로 동물원에서 만나는 겁니다. 동물원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금강산이라는 동물원에서 이산가족 3일 동안 만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하고는 편지도 못하게 한다. 편지도 못하게.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짓을 하면서 김정일이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그동안 장사를 잘했습니다. 1600가족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북한이 뜯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5천억.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1조 5천억을 뜯어갔다는 게 그 가족들의 계산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한 사람이 만나는데 9억 원을 들였다. 9억 원. 여러분, 한 사람이 3일 동안 만나는데 우리가 북한으로 지불한 돈이 9억이다. 9억. 아파트 하나, 저 강남에 압구정동에 압구정동에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씩 줬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그렇다면 같이 살도록 해야지. 이 쇼를 또 합니다. 또 할게. 이런 상봉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하고 회담을 하면은 10중 8구는 다 북한한테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해. 그런데 남한에서는 왜 회담을 하느냐? 남한에서는 이런 속임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화해해야 한다. 남북한이 같이 잘 살아야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협상을 해야 한다. 대화를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 이게 이제 햇볕 정책의 논리인데 여기에 맞춰가지고 협상을 하라고 압력을 넣는 사람이 많아요. 주로 남한의 친북 세력들이 남북한이 회담만 하면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계속 회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 압력 때문에 아마 이번에 또 회담을 하고 또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쇼를 또 하고 우리가 또 아마 그 액을 갖다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깨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해야 우리가 통일정책이 제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말도 아닌 용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뭡니까? 남북 간의 화해, 교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를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간의 화해, 교류 말은 좋은데 남북 간의 화해, 교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가족이 한 번 만나면은 그 가족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는 평양에서 살겠다 하면은 평양에서 살도록 해주고 우리는 부모님을 따라서 남한에서 살겠다 하면은 남한에서 살도록 해주는 이런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어야 그게 남북 간의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화해가 되려면은 김대중 씨가 2000년 9월 초에 9월 3일에 63명의 비전형 장기수 빨치산 간첩입니다.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주었어요. 이게 진정한 화해와 교류가 되려면은 거기에 상응하기까지고 북한이 불법적으로 응유하고 있는 수천 명의 국군포로 납북 어부들을 보내주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3명만 보내주었더니 지금까지 단 한 명도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의 납북 어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말도 아닌 짓을 한 사람이 김대중 씨입니다. 이래놓고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아니 63명의 김일성을 위해서 충성한 63명의 빨치산 간첩들은 보내주고 대한민국을 충성한 국군포로와 납북어부들은 돌려달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이래놓고 남북 간의 교류, 화해, 평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화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얻어맞았다. 내가 깡패한테 얻어맞았다. 그럼 그 깡패하고 화해를 하는 방법은 뭐죠? 깡패가 때린 데 대해서 사과하고 변상한 다음에 내가 용서할 때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가해자가 누굽니까? 6.25를 일으킨 북한 정권 아닙니까? 그럼 북한 정권이 6.25 남침에 대해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을 때 우리가 용서하면서 그런 뜻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화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안 하고 오히려 얻어맞은 우리가, 얻어맞은 대한민국이 북한한테 계속 돈 갖다 주고 간첩들 돌려보내주고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핵실험을 해도 금강산과